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요리계의 다재다능 박현빈. 안녕하세요. 신윤섭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가 좀 괜찮았나요?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요. 많은 분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네, 계셨어요. 듣고 있습니다. 셰프님은 아이들에게 식사까지 살뜰히 챙긴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요즘 뭐 잘 먹나요? 요즘에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이 여름이라서 비타민 충전을 많이 해야 되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네. 요 재료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예요. 그래서 어떤 제가 재료죠? 오늘 특별한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한 재료요? 네, 어떤 바로 거죠? 짠! 파프리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건강한 컬러푸드의 대명사죠. 네. 이게 이 비타민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오늘은 이 파프리카 요리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와. 그리고 또 오늘 만들 요리는요. 파프리카 해산물 냉채와 파프리카 냉파스타까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파프리카 요리는 정말 색다른 맛을 또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요리를 맛보시면요. 아니, 파프리카가 이렇게 맛있었나? 파프리카의 재발견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얼른 빨리 파프리카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재료부터 공개할게요. 자, 오늘은 파프리카의 재발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파프리카 해산물 냉채와 파프리카 냉파스타. 이 파프리카는요. 알록달록한 색깔만큼 네. 좀 약간 영양 성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이 빨강색. 네. 빨강색 파프리카는요. 칼슘과 인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거죠.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저도 요즘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주황색 파프리카는요. 이게 철분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피부에 또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또 사실 당도도 굉장히 높아서요. 뭐 좀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브릭스가 좀 더 높아요. 주황색이. 예. 그리고 이 노란색 노란색. 파프리카. 색깔도 이쁘고 반질반질하죠. 네, 노란색 파프리카는요, 이 피라진 성분이 있어서요, 네. 혈관 질환에 예방하는데 굉장히 좀 탁월하다고 합니다. 와. 야, 그럼 이게 색깔만 예쁜 게 아니라 네. 각 색깔마다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좀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파프리카로 요리를 할 건데요. 저는 오늘 이 빨간색과 노란색을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이 위 끝 부분을 살짝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뒷부분은요, 뭐 볶음밥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이렇게 겹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먼저 칼집을 한번 쓱 주시고요. 그리고 바닥에 놓고 파프리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씨를 빼주세요. 야, 이렇게 자르니까 또 편하게 좀 손질하실 깔끔하게 거예요. 떨어지죠. 칼을 눕히고 이 두꺼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손질을 해주시면은요, 요리를 하실 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하얀 부분이 같이 제거가 되니까 더 깔끔해지겠네요. 네. 물론 드셔도 무관한 거니까 드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나는 요리를 깔끔하게, 오늘 손님 초대하는데 또 이렇게 좀 뭔가 지저분해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보통 이렇게 일자로 썰잖아요. 저는 약간 넓게 썰 겁니다. 이렇게 살짝 우리 회 뜨듯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요,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파프리카를 어떤 부분은 껍질 있는 두꺼운 부분과 그 얇은 부분을 좀 좋게 느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손질을 할게요. 그리고 과일처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예. 맛있죠?
맛있네. 그래서 조금 당도가 좋은 게 주황색과 노란색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그 다이어트처럼 다이어트 하실 때 드시려면은 노란색과 주황색을 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썰어 먹으면 그냥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넓게 썰어줄게요. 저희 딸이 파프리카를 엄청 좋아해요. 다른 채소들은 잘 안 먹는데 네. 파프리카를 막 정말 과일처럼 먹어요. 근데 파프리카 요리를 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은요. 아무래도 피망보다는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네. 불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오히려 약간 가열을 하실 때는 좀 빨리빨리 요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가열보다는 그냥 바로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살짝 절여서 사용을 할 거고요. 절여서요? 예. 네, 여기랑 같이 이제 오이도 같이 절여서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네. 여름철에는요, 뭐 좋은 음식도 보양 음식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수분감을 채워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오이를 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수분이 빠진다고 물만 많이 먹게 되면은 머리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배부르고요. 네, 저는 와인 비네거를 오늘 사용을 할 거예요. 와인 비네거는 아무래도 좀 향이 조금 무난해서 네. 다른 것보다 좀 향이 팍 튀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 이 와인 비네거가 정확하게 뭔가요? 와인 비네거는요, 그 부드러운 산미가 있고 산뜻한 향이 있는 건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뭐 양주 식초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들로 식초를 만들잖아요. 그런 방식의 이제 와인처럼 만든 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와인 식초네요. 네. 예. 와인을 조금 더 숙성을 좀 다르게 하고 이 산 효모를 넣으면요, 이 와인 식초가 돼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설탕이에요. 네. 보통 절일 때 보면은 우리가 소금 뭐 이렇게 설탕 많이 넣잖아요. 네. 이건 한번 살짝 끓여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소금, 네. 그리고 약불로 끓여줄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산도가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끓이게 되면은 맛있는 향이 다 날아가요. 네, 네. 자 이렇게 잘 저어가면서 약불로. 중약불에서 네. 네. 미리 좀 다 해놨어요. 네, 미리 저희가 좀 끓여놨던 네. 와인 비네거. 네. 그냥 좀 차가운 재료, 차가운 걸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맛이 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데폈어요. 네. 자, 그리고 오이와 바로 부어주네요. 네, 그리고 파프리카. 와인 식초 향이 확 올라오네요. 이게 사실 뭐 자칫 평범할 수 있는 냉채에다가 파프리카를 절여서 뭐 새콤달콤함도 좀 살려주고 네. 비주얼까지 확 또 올라가는 또 완벽한 요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보통 한 15분이나 정도 지나면은요, 네. 맛이 굉장히 새콤해지면서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아삭거림은 더 살아나요. 네. 여기 일단 파프리카가 들어가니까 일단 비주얼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미리 좀 절여놓은 채소를요, 물기를 네. 한번 꼭 짜서 준비할게요. 네. 자, 오이도 마찬가지로. 이 오이나 이렇게 수분이 많은 재료들을 쓰실 때는요, 사실 조금 어느 정도는 세면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냉채 요리에는. 나중에 냉채 소스와 버무려지면은 물이 굉장히 많이 흥건하게 나오거든요. 싱거워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맛을 내려면 꼭 짜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산물을 좀 데쳐 보도록 할게요. 네. 새우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새우 좀 먼저 넣어서 데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새우를. 자, 새우 넣고 한 30초 정도만 있다가 바로 넣어줄 건데요. 해산물도 이게 그냥 무조건 오래 삶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맛을 다 잃을 때가 많고 좀 퍽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살짝 겉이 익었을 때 오징어를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갑오징어. 자, 데치는 시간은요, 1분을 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약간 얇게 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자, 1분 정도, 1분 좀 안 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건질까요? 네. 자, 가지고 갈게요. 네. 자, 일단 재료를 바로 차갑게 좀 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얼음으로. 바로 얼음물에. 네. 가장 좋은 건 얼음만 넣고 식혀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냉기를 줘서 해산물이 식을 수 있도록.
뭐 냉채라든지 뭐 시원하게 먹는 냉면, 비빔면이라든지 면을 확실하게 차갑게 해서 드셔야지. 맞아. 그 미지근하게 먹으면 괜히 기분 상하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좀 빼놓을 거고요. 집에서는 이렇게 하셔서 냉장실에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만들 그 양념장은요. 일단 뭐 간장이나 이런 거 많이 넣으시잖아요. 네. 저는 간장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죠? 오늘은요. 매실청과 레몬즙이 들어갈 거예요. 오. 그래서 정말 이 요리는 새콤, 달콤. 끝. 자, 매실청. 매실청. 자,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레몬즙. 한 큰술씩 넣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올리브유를 좀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좀 뭔가 부드러우시거든요. 올리브유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리브유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재료가 잘 섞이면 이제 가지고 있는 해산물. 물을 먼저. 자, 일단 제가 오늘 뭐 짠맛을 안 넣는 이유는요. 이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충분히 절여지는데도 짠맛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네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뭔가 짠맛을 넣지 않고 약간 여름철에 식중독을 예방해 줄 수 있는 매실청 그리고 좀 지친 몸을 올릴 수 있는 비타민이 풍부한 재료들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준비 절여놓은 파프리카와 오이를 같이 넣고요. 그냥 버무려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부드러운 풍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올리브유만 좀 넣을 거예요. 자, 올리브유는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레몬즙과 이런 것들을 2개를 넣었다 그러면은 그거랑 또 동량으로서 2큰술을 좀 넣었어요. 확실히 이제 이런 뭐 해산물 냉채는 여름에 참 부담 없이 깔끔하게 드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만든 음식이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다이어트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파프리카 굉장히 좋죠. 그렇죠. 또 거기다가 양념 자체도 굉장히 좀 마일드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뭔가 내가 먹으면서도 내 몸에 미안하지 않은 그렇죠. 예. 그런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영양부추예요. 부추까지. 여기다 살짝 올려주시면 너무 고급스럽다. 네. 자, 상큼한 맛에 한번 놀라고 비주얼에 2번 놀라는 색다른 파프리카 요리, 파프리카 해산물 냉채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파프리카 냉 파스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프리카 냉 파스타는요. 파프리카 요리 대회에서 1등을 한 레시피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이 그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대회에서 제가 심사위원을 딱 했습니다. 와. 심사위원을 딱 하면서 요 파프리카를 소스로 활용해서 맛을 살린 레시피더라고요. 그래서 영양가도 높기 때문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샐러드처럼 소스에 비벼 드실 수 있는 입맛을 살리는 그런 요리예요. 이 파프리카에서 1등한 요리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파프리카를 구워서 사용하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소스를 물론 파프리카를 생 파프리카를 할 수도 있지만 파프리카가 껍질이 있어요. 근데 이 껍질이 물론 그냥 뭐 생으로 먹었을 때 아삭아삭하지만 소스로 만들 때는 약간 이물질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구워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프리카를 굽게 되면 토마토는 이제 불을 다면 영양분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파프리카도 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단맛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파프리카를 한번 구워서 드시면은 약간 단맛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껍질을 제거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이 먼저 가장 하기 편한 거는 일단 젓가락이나 집게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꼭 젓가락 찍어서 2개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불에 바로 닿으면 좀 뜨거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스불로 갈 거예요. 집에 만약에 뭐 그런 거 있죠. 그 캠핑 도구로 토치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하셔도 돼요. 표면이 탈 때까지 까맣게 타서 약간 뭐랄까요, 재처럼 될 때까지는 구워주셔야 돼요. 겉면을 바싹 태워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래서 껍질을 한번 태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단맛도 더 강해지죠. 자, 이게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프리카를 태워서 껍질을 벗겨주게 되면은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단맛도 더 더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가면서 여기에 좀 까매지고 있는데 구워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다 까맣게 태우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저희가 그래서 또 시간 관계상 좀 미리 준비해놨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불에 구워주시면 바로 이 비주얼이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껍질만 탔기 때문에 과육은 드실 수 있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물을 틀어 놓으신 다음에 숟가락 같은 걸 이렇게 긁어주시면은 쉽게 이 껍질이 벗겨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깨끗한 물에 닦아가면서 해주시면은 굉장히 안에 그 과육이 맛있게 익습니다. 자, 제가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요 정도 조금씩 남은 것들은 괜찮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구워진 맛이 소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훈연처럼 그 향이 있어요. 불맛이 있겠네요. 불맛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제가 손질을 할 건데요. 안에 있는 씨는 제거를 할 거예요. 이 파프리카가 불을 만나니까 과육이 더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파프리카를 넣어주시고요. 자, 레몬즙을 넣을게요. 새콤달콤한 맛이 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레시피에 좀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그게 뭐죠? 쪽파를 즙을 낸 거예요. 아, 쪽파즙이요? 네, 이 쪽파즙이 들어가니까 약간 향도 좀 나면서 좀 독특하더라고요. 드레싱에 쪽파를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여기에 땅콩이 들어가요. 땅콩 버터죠. 땅콩 버터. 네, 땅콩 잼인데 이거를 함께 넣어서 이게 넣으니까 고소한 맛이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요. 지금 들어가는 소스로만 봐서는 전혀 맛에 감이 오지 않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설탕을 약간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늘은 뭐 한 3개에서 4개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작은 거는 원래 레시피는 7개였는데 네. 좀 마늘의 사이즈에 대해서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올리브 오일. 야, 이건 무슨 맛일까?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루를 좀 넣을 건데요. 치즈가루는 한 4큰술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 좀 반만 나눠서 넣을게요. 자, 이제 한번 믹서기에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분감이 좀 적죠. 왜냐하면 파프리카에 나오는 수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수분이 많이 안 들어가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갈아졌을 때 나머지 치즈가루 네. 그리고 올리브유도 좀 더 넣을게요. 자, 다 완성이 됐거든요. 네. 꺼내볼게요. 그러면은 이특 씨가 네. 버섯을 좀 볶아주시고요. 네. 제가 소고기 스테이크를 좀 구울게요. 네. 네. 버섯도 올리브유를 좀 둘러야 네, 되죠? 올리브유를 좀 둘러주시고요. 네. 뭐 다른 마리네이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구워줄 건데요. 소금 후추만 살짝 뿌려서 그대로. 네, 한 미디움에서 미디움 웰던 정도의 굵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는 뭐 소금 후추 간을 해주시는데 이 버섯에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냥 간단하게 소금 후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요리의 특징이 굉장히 좀 영양 밸런스를 좀 생각해서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게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저도 고기는 지금 다 익었어요. 한 미디움 정도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버섯이 다 된 거죠? 네, 버섯도 다 된 것 같네요. 네. 자, 고기는 바로 썰지 마시고요. 고기는 잠깐 꺼내놨다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식의 밑에는 일단 준비는 채소, 뭐 쌈채소라든지 샐러드 채소를 좀 바닥에 좀 잘 이쁘게 깔아주시고요. 아무래도 샐러드 같은 거 드실 때도 가운데다 좀 올려주시는 게 맛을 살릴 수 있는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이제 좋아하는 재료들을 네. 올려주시면 돼요. 그 중에 버섯. 뭐 푸실리 면도 괜찮고요. 뭐 집에 있으신 면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냉파스타에는 이 비주얼이 좋죠. 요 푸실리 꼬불꼬불한 푸실리 면 요즘에는 또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뭐 과일 같은 것도 좀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정말로 푸짐하네요. 푸짐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약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바쁜 현대인에게 네. 딱 한 끼 식사로 딱 좋은 요리이다. 아, 바쁜 현대인들에게. 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파프리카를 올려주세요. 위에다 뿌리면 되나요? 네, 여기다가 옆에다가 싹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즈가루를 살짝 뿌려주시면 오늘의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와.
자, 깔끔하게 먹는 한 끼 식사 파프리카 냉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르게 즐기는 파프리카 냉파스타,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파프리카를 직화로 태워서 껍질을 벗겨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파프리카의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단맛은 더욱 살아난다는 사실.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기분까지 업! 파프리카 냉파스타로 여름 별미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파프리카 해산물 냉채와 파프리카 냉파스타를 다시 살펴볼까요? 파프리카 해산물 냉채는 먼저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는 양 끝을 제거한 뒤 가운데에 칼집을 넣고 심지를 제거해 주세요.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는 넓게 저며 썰고 오이는 씨를 제거한 뒤 길쭉하게 저며 썰어줍니다. 냄비에 화이트 와인 비네거, 설탕, 소금을 넣고 끓여 절인 물을 만들어주세요. 오이,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에 절인 물을 부은 뒤 15분 정도 절여줍니다. 절인 오이,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는 면포로 감싸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끓는 물에 칼집을 넣은 새우, 저며 썬 갑오징어를 넣어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갑오징어, 새우는 얼음물에 헹궈 식힌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매실청, 레몬즙을 섞은 뒤 데친 갑오징어, 새우, 절인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 오이를 넣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올리브유를 넣어 고루 버무린 뒤 접시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썬 영양부추를 뿌려주면 파프리카 해산물 냉채 완성! 파프리카 냉파스타는 우선 빨강 파프리카, 주황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는 젓가락을 꽂은 뒤 가스레인지 불에 올려 태우듯이 구워줍니다. 구운 빨강, 주황, 노랑 파프리카는 숟가락으로 긁어 껍질을 벗겨낸 뒤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믹서에 큼직하게 썬 구운 파프리카, 레몬즙, 쪽파즙, 땅콩버터, 후춧가루, 설탕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마늘, 올리브유, 파르메산 치즈가루를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그런 다음 남은 파르메산 치즈가루, 올리브유를 넣고 한 번 더 갈아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접시에 샐러드 채소를 담고 소스를 끼얹어주세요. 볶은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삶은 푸실리면, 깍둑 썬 사과,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를 올려줍니다. 먹기 좋게 썬 구운 소고기, 양파, 깍둑 썬 주황, 노랑, 빨강 파프리카를 곁들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파르메산 치즈가루를 뿌리고 소스를 끼얹어주면 파프리카 냉파스타 완성! 오늘의 요리, 파프리카 해산물 냉채와 파프리카 냉파스타로 특별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자, 오늘은 파프리카의 대변신을 저희가 봤는데요. 파프리카가 들어간 해산물 냉채와 냉파스타였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빨리 시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파프리카랑. 물론 파프리카는 충분히 많이 드셔봤겠지만 또 이렇게 또 절인 또 파프리카는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과일과 해산물을 같이 먹는 느낌이 들어서 먹는 데 있어서 더 부담감이 없고, 그리고 소스 자체가 막 짜거나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먹다 보면 물릴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아서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상큼하게 네. 또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히려 약간 자극적이거나 매운 음식을 이 여름철에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시원하면서도 비타민이 풍부하고 수분감이 많은 식재료를 요리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맛있는데 진짜. 네. 예. 자, 그럼 이어서 냉파스타도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 레시피죠. 네, 색깔도 정말 예쁘고요. 네. 그리고 건강한 식재료들도 다 들어갔는데. 그렇죠. 뭐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들부터 단백질이 또 풍부한 소고기까지, 그리고 약간의 면을 넣어서 탄수화물까지 넣었으니까요. 영양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레시피죠.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면요.
놀이동산에 놀러 온 느낌. 왜냐면 지금 고기 맛도 나죠. 파프리카 맛, 사과, 토마토, 양파 다양한 맛들이 입안에서 막 노는 거예요. 아, 거의 퍼레이드 수준이죠. 막 춤추면서 막 가는 그런 진짜로 느낌? 예, 퍼레이드한 맞아요. 느낌 들어서 네. 바쁜 현대인들이 드시기에는 정말 영양 보충하고 간편하게 드시기 참 좋지만 네. 누군가가 또 만들어주면 그쵸. 더욱더 간편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조금조그맣게 담아놓고 이렇게 출근하실 때 소스만 부어서 가지고 가면은요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셰프님 네. 오늘도 감사드렸고요.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화끈한 맛에 입맛 당기는 불락찌개와 고소한 맛이 좋은 참깨 치킨 구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